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열심히 했던 시기에는 월급 이상의 돈을 벌었거든요. 이것도 마케팅적으로 제 글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블로그 수익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루에 30분 정도 투자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면 괜찮다. 이 정도 다들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 블로그 수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블로그를 10년 이상 운영한 제가 5가지 방법으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블로그 수익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목표를 정해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더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 체험단입니다. 일단 블로그를 만들고 한 2달 정도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했다면 누구나 도전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마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금이 입금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수익화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맛집, 카페, 여행 등등 다양한 체험단을 누리면서 실제 생활비를 한 달에 월 100만 원씩은 절약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저처럼 여자분이시라고 하면은 관리를 하는 데만 해도 비용이 꽤 많이 들잖아요.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피부 관리, 고급 마사지, 그리고 미용실 같은 다양한 관리를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월 300만 원을 버는 것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월 300만 원을 번다고 하면은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월 400만 원을 버는 것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금을 실제로 받는 건 아니지만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일을 안 해서 급여가 0원일 때도 있었고요. 파트타임으로 일할 일과 공부를 병행할 때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을 때도 블로그 체험단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블로그 체험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블로그 체험단을 하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내수 시장에 따라서 블로그 체험단의 기회가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는 좀 자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체험단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좀 우후죽순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와 흐름을 잘 살피면서 시기에 따라서 수요를 적절하게 파악을 하면서 블로그 체험단을 신청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금보다 짜기로 유명한 애드포스트입니다. 왜 소금보다 짠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이버 애드포스트는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가 블로그 글을 발행한 끝에 광고가 붙거든요. 그 광고를 클릭한 것만큼 제가 애드포스트 수익을 얻는 구조랍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대찌개 맛집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썼어요. 그 아래에 부대찌개 밀키트와 같은 광고가 붙는 거예요. 만약에 그 광고를 제 글을 읽으신 분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블로그 포스팅한 글과 관련성 있는 광고가 뜨게 되어 있는데요. 애드포스트 승인을 받기는 어렵지 않아요. 애드포스트 승인 조건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블로그 개설 90일을 경과할 것. 둘째, 포스팅 개수가 50개 이상일 것. 셋째, 방문자 수가 평균 100명 이상일 것. 넷째, 정보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블로그 애드포스트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일 1포스팅 정도만 하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3개월 정도 운영하면은 방문자 수는 당연히 1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그리고 2일 1포스팅을 했잖아요. 하나의 포스팅에 한 명만 클릭하더라도 한 달에 조회수가 하나잖아요. 그럼 포스팅이 3개월 동안 쌓인다면은 평균 방문자 수 100명 이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즉, 3개월 정도만 꾸준하게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누구나 애드포스트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소금보다 짠 애드포스트 수익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일 방문자 수가 5,000명 이상일 때도 한 달 레드포스트 수익이 10만 원대였어요. 물론 10만 원 중후반대까지 넘어가긴 했는데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매일 방문자 수가 5,000명 이상의 블로그잖아요. 그러면 월 방문자 수만 15만 명이라는 말인데 애드포스트 수익이 좀 짜지 않으신가요? 물론 애드포스트 수익만으로 월 2,300 이상, 월급 이상을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위 1% 블로그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블로그를 취미 삼아 운영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잊고 있었던 돈이 들어오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파트너스 수익입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게 쿠팡 파트너스인데요. 블로그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팡 파트너스는 네이버 블로그에 쿠팡에 판매하는 제품을 포스팅으로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개인 링크를 걸어서 제가 건 링크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수수료의 3%를 떼어주는 구조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쿠팡의 제품을 홍보하고요.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수수료가 지급되는 형태인데요. 3%의 커미션이 떨어집니다. 근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하면 블로그가 저품질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네이버에 쿠팡의 제품을 올리는 게 블로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쿠팡 말고도 여행이나 청소, 인테리어 등등의 업체랑도 파트너스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행에 관련된 글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시도해봤을 때는 수익이 안 나서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파트너스 활동이 의미가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어떤 글이 구매자한테 반응이 좋은지도 분석할 수 있고요. 제가 쓴 글에서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전환율을 분석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쓴 글을 분석을 해서 다음 글에 반영하니까 실제로 구입이 많이 전환이 된다, 전환율도 높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케팅 관련된 글도 써보고 상품을 판매해보는 전환율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마케팅을 경험을 해보는 거죠. 제가 자는 동안 또 수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저는 실제로 전환율을 분석해 보니까 한 2% 정도가 구입을 하더라고요. 제 글이 상단에 올라갔는데 이 글을 읽은 사람한테 필요성을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하단에 링크를 삽입을 했을 때 좀 더 구매 전환율이 좋다라는 점도 분석할 수 있었어요. 파트너스 수익을 할 때 팁은 고가의 상품을 올리는 건데요. 쿠팡 파트너스 활동에서도 노트북, 아이패드 또는 자급제 휴대폰과 같은 링크를 올린다면은 전환 구매를 했을 때 3%의 커미션이 떨어지는데 3%가 크겠죠. 제 링크를 통해서 다른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커미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도 좋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기자단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기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은 메일, 쪽지, 댓글 등으로 협업을 제안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블로그 주제랑 관련 있는 맛집, 카페, 여행 등등에 대한 포스팅을 올리고 원고료를 지급받는 시스템이 기자단인데요. 그렇지만 기자단을 진행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블로그와 똑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올린다든지, 내가 쓰지 않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올린다든지, 내가 쓰지 않는 내용인 게 너무나 티가 난다든지, 또는 다양한 업체의 사진들을 받다 보니까 다양한 카메라 기종을 다양한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들을 블로그에 무분별하게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품질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단 활동을 열심히 했던 시기에는 월급 이상의 돈을 벌었거든요. 위험한 주제는 피하면서 똑똑하게
기자단 활동을 하신다면은 아마 월급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블로그 주제와 관련 있는 기자단 활동을 꾸준히 한다면 현금으로 블로그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5번째는 공구, 전자책, 마켓 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블로그를 SNS상의 하나의 창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요즘은 예전만큼 블로그 마켓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구, 마켓 등등이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이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의 퍼스널 브랜딩이 완성됐다라고 한다면 블로그를 통해서 하나의 홍보도 할 수 있고 저의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 운영하는데 이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구를 지내본 경험이 있는데 파트너스랑 마찬가지로 전환율이 한 2%대더라고요. 100명 중에 100명이 읽으면 2명 정도가 전환되는 정도? 제 글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분석할 수 있어서 저는 뜻깊었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생각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블로그 수익화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블로그 수익화가 만만치 않은데? 라고 생각 드시나요? 혹은 블로그가 별로 돈이 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책을 출판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아무 이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때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 블로그가 있잖아 였어요. 정말 제 첫 책의 이력은 블로그를 운영한다 라는 한 줄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서점에 가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행 작가, 블로그 가이드북 등등 다양한 저자들의 이력을 확인해 보면 저자 소개에 SNS 계정이 프로필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이자 저자 소개인 셈이지요. 내가 가장 잘 아는 부분,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블로그에 소개하고 이런 덕후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다면 퍼스널 브랜딩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수익화보다 더 큰 수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꾸준히 글을 올린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블로그 수익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